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근열 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이들이 찾아온다는 말로 일을 하거나 사람을 사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작은 일들도 소홀하지 말라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리더는 근열 원래를 화두로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치고 있는 도시 한 곳을 소개합니다. 바로 수원시인데요. 수원시 염태영 시장과 함께 사람 중심 휴먼시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신 거죠? 예. 뭐 전임 임기도 있고 또 재선에 성공하신 되돌아보시면 소회가 좀 깊으실 것 같아요. 예. 처음 당선될 때 비해 보면 이번에는 또 지난 4년에 대한 성과의 의미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 우리 수원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좀 더 완성하는데 더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 시에 있었던 몇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수원 고등법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3월까지 우리 수원에는 수원 고등법원, 수원 고등검찰청, 가정법원 이것이 들어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여성문화공간 휴센터, 또 아토피 센터, 그리고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이런 주요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개관을 했고요. 또 인문학 도시를 추진을 해서 지난해만 해도 커다란 공공도서관을 6개나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도시를 또 만들도록 했고요.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기관 7개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수원의 발전 축으로 삼을 것인가 이 계획을 완성을 했고요. 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수원 비행장 이전 건의서 제출 이런 지역의 균형 발전과 또 수원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이런 사업이 본격화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동안 하신 일이 뭐 훨씬 더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뭐 핵심적인 이제 일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근열 원래 뭐 논어에 나온 얘기라고 하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일이 찾아온다. 이 근열 원래를 올해 신년 화두로 이제 채택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좀 계신지요? 저는 매년 연초마다 사자성어로 올해의 그 신년 화두를 이렇게 정하곤 하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합니다. 근데 올해 정한 그 근열 원래는 초나라 섭공이 공자에게 물었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먼 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데서 유래해서 근자열 원자래 이것을 줄여서 근열 원래 이렇게 논어에 나오는 이 네 사자성어로 올해 우리의 그 신년 화두로 정했고요. 결국은 이것은 사람 중심 휴먼시티 수원에 대해서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기쁨은 더 커지는 수원시를 만들자 이런 우리의 다짐과 노력을 담은 어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소통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겨서 정말 수원시가 따뜻한 도시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일 텐데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우선 저는 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참여와 소통을 가장 강조하는 시정의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의 손으로 우리 수원의 미래를 만든다는 취지로 이제까지 전문가들과 행정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수원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우리 시민계획단과 청소년 계획단으로 수원의 미래 발전의 기본 바탕 밑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인데
이것이 구상된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대상을 수상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목에 우리의 이 사례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의 한 장으로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해비타트로부터 국내 도시 최초로 해비타트 대상을 수상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외에도 마을계획단 또 주민참여예산제 그뿐만 아니라 원탁토론 정례화 그리고 시민 배신 법정, 시민 창안대, SNS 현장 행정 이런 사람 중심의 참여와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거버넌스 행정의 모범이 되도록 했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수상 이제 실적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매년 이제 해마다 이제 그런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의 경우는 지금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계신지? 민선 6기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엄청난 부조리와 또 불안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또 우리 가진 문제를 다 드러낸 또 사고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선 6기 최상의 가치로 안전을 저는 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최상의 가치가 된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이것을 3대 핵심 분야의 그 키워드로 삼고 행재정력 모든 것을 집중해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선 6기의 올해의 시정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시민의 삶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 따뜻한 구들장을 만든다는 시민들의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첫 화두로 이제 안전 문제를 던져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뭐 사실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강조하고 했지만 또 의정부 화재 사고라 아파트 화재 사고라든가 지금 크고 작은 또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많이 걱정이 되는데 수원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아무리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 수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지형적 특성과 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엄청난 큰 사건이 생겨서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막도록 하기 위해서 고화질 CCTV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만 해도 그 이전보다 10배 이상의 CCTV를 놨고 경기도에서는 단위면적당 CCTV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 올해도 CCTV를 고화질로 1,500대 이상을 놓을 계획으로 있고요. 가로등을 LED로 전면적으로 또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안심마을을 조성해서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또 안심마을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돼서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24시간 편의점 안전지킴이 사업, 또 안전귀가 서비스 이런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시책 사업도 특별히 만들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학교 학교 성면 조사를 전체 해서 성면 천장 전체 교체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에는 3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는 생전 수영 강습이 올해 전면적으로 들어가고요. 4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전거 안전 교실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계신데 좋은 효과를 소개 의도하신 대로도 이루기를 또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뭐 기억되고 싶다고 하신 말씀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일자리 창출은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된 과제인데요. 수원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미스터 일자리 시장 이렇게 불리는 것을 제 최고의 영예로 알겠다 이런 표현을 가끔 했습니다. 일자리 복지 도시 더 큰 수원 완성이라는 비전으로 제 민선 6기 동안
16만 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올해만 해도 3만 4천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때 12만 개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 달성됐고 지난 2013년 평가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공시제 전국 1위 대상으로 정말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2억 원까지 같이 받았는데요. 올해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원 일자리 센터를 비롯해서 일자리 알선 기관과 적극적인 그 협력 체계를 갖춰서 구인 구직의 미스매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여성, 노인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취업 희망자와 연계하고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또 조기 퇴직자, 장애인, 노인 이런 계층별 분야별로 나눠진 지원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로 통합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서비스 센터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건립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원만이 갖고 있는 또 창업 지원 3단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1인 창업, 시니어 비즈 플라자 여기서 아이디어만 있던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창업 지원센터로 옮겨서 일단 초기 창업의 전 단계를 거기서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창업 성장 지원센터로 가고 그렇게 해서 3단계 창업 지원 시스템을 확정을 해서 우리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일단 중소기업 정도로 자리 잡게 되면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그 연계형 창업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의 기업 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도 올봄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수원하면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도시 대기업들이 좀 입지를 가지고 그래서 대기업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원은 수원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 그렇죠? 본사가 있고 또 SK의 그 향토 기업이 출범이 수원으로부터 비롯됐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지금 이제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해만 해도 삼성전자는 R5라고 해서 연구동 2개를 크게 져서 10,000명이 더 고용되는 그런 그 시설들을 갖추게 됐고요. 그 외에도 광교 신도시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수원에는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다든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또 산업 1, 2단지에 이어서 산업 3단지 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 육성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박차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성장의 차원의 문제였다면 또 성장과 같이 가는 또 다른 바퀴 복지 참 중요한데요. 따뜻한 복지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저는 이제 그 우리 지역의 그 모든 정책을 7가지 따뜻한 무지개 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결국은 따뜻한 복지인데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족같이 이웃이 돼서 돌봄 역할을 잘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노년 생활을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효사랑 지원금과 함께 효도수당을 우리 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2,500만 원을 들여서 노인 동아리 문화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하고 또 위기 가정을 밝히는 희망 등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생계비 등을 또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 다문화 대안학교인 가칭 글로벌 청소년 지원센터를 올해 개관할 목표로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 여가문화, 취업 등 62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120가구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이제 우리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립 어린이집, 또 아이러브 맘카페,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들을 추가 설치를 하고 육아 종합 지원센터도 영통구에 또 하나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모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올 3월에는 광교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개관을 하게 되고요. 4월에는 포메실 지역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개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복지에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 복지 체계를 이렇게 해서 꼼꼼히 촘촘히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 말씀 이제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복지 재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재원 문제를 놓고 좀 중앙정부와 약간의 그 좀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오신 김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수원시장이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난 해에 우리가 복지 디폴트 우려만이 아니고 현실이다 하는 그 취지의 성명서도 채택을 하고 발표도 하고 지금 그 우리 지방 정부의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던 당시에 기초지자체 전국 그 재정 자립도는 5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3% 수준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지방자치제가 더 발전, 진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앙에 예속되고 재원 구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요인이 중앙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지방의 재정 여건 고려하지 않고 복지 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하면서 그것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그 예산을 매칭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정, 가용재정이라는 건 아예 없어지다시피 한 이런 정도로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대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호소를 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원시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이제 121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2년 4월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 넘으신 그런 지 14년이 된 겁니다. 광역 도시가 된 건데 지금 뭐 100만 명 넘는 도시에 해당되는 대도시 특례를 추진한다는 말씀이 계신데 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규제를 좀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그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수원이 120만이 넘고 110만인 창원이 있고 지난해 100만이 넘은 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100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98만 이상 되는 성남과 용인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곧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5개라는 뜻이죠. 뭐 창원 빼고는 다 경기도죠. 수도권에 있죠. 그리고 우리 수원만 해도 100만이 넘은 지 지금 14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예전 같으면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광역시로 해서 지금 그 각 도로부터 분리되는 특별한 광역지자체의 위상을 갖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울산이 이제 100만이 돼서 광역시가 됐고요. 그런데 광역시인 울산과 수원을 보면 작년에 광역시인 울산보다 수원시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울산이 가장 그 주민들 소득도 높고 잘 사는 도시가 돼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예산 여건이 우리 시의 2배가 넘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우리 시보다 2,000명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도 6명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4입니다. 한두 가지 불이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지금 못 입고 있는 겁니다. 기초지자체로 분리돼 있고 50만 이상 되는 도시의 획일적 기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불평등하고 차별적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과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이렇게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국가에서 광역시로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광역시에 준하게 불이익은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거듭 요청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특례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한 특별하게 별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도 그런 내용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 사무 권한도 이양해주고 재원 배분도 또 행정조직의 운영상의 특례도 주도록 해서 이렇게 불이익과 차별적 요소를 최소한도로 없애서 이제 광역시에 같이 우리가 그 합법적인 그 적법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받도록 해서 도시 간의 경쟁의 자율성을 좀 더 갖추도록 하자 하는 뜻입니다. 예. 아마 올해 안에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례시 입법화를 위해서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이네요. 예. 예. 그 앞부분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수원 비행장 이전 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만약에 이전이 성사되면 그 해당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수원 비행장, 공군 비행장 문제였습니다. 소음 피해 배상액이 매년 소송을 통해서 수백억씩 또 예. 국방부가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피해 배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 대구, 광주 이런 큰 대도시들의 비행장 이전 사업이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이었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이 그 2년 전에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지난해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 16개라는 건 군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전국의 도시가 16개 예. 중에서 우리가 최초로 그 이전 건의서를 제출을 했고 그때부터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주 1회 이전 계획에 대한 세부 협의와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전 건의서 보완 협의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이제 국방부와 함께 구성을 해서 군공항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어서 하반기 중에 예비 이전 후보지 두세 곳을 그 지역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수원 군공항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시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4년까지는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원 군공항 이전이 이전 지역 지자체와 그 협의 없이는 사실은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향후 이전 그 예비 후보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라든지 주민 또 시민단체와 상생 발전 방향과 또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전 대상 부지가 되는 곳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한 우리 시 의회에서도 공군 이전의 그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 1월 중에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요. 또 우리 수원시는 그 관련 전문가라든지 일반 시민, 시민단체 1,100명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지난 2월 달에 조직으로, 시청 조직으로 군공항 이전과를 신설해서 또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내년 2016년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뭐 또 큰 축제라고 할까요? 화성 축조 2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 뭐 수원 방문의 해로 지금 정하셨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수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또 들 수 예.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 축성된 지 내년이 2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16개 광역지자체로서는 어느 도시 방문의 해 이걸 다 한 번씩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큰 데가 우리 수원이죠. 그래서 수원도 그런 의미로 이제 화성 축성 220주년도 됐고 그랬으니까 수원 화성을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니까 2016년 내년을 수원 화성 방문의 해 이렇게 정해서 대대적인 관광문화 사업을 펼쳐보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관광객 6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야심차게 이제 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수원에는 왕이 만든 시장이라고 해서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할 당시에 벌써 만든 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전통시장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광 자원화하고 또 우리 수원에는 2011년 그 국토교통부가 제안해서 추진된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경관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화성이었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 화성이었는데 2014년 4회 대회 때 또 대통령상을 받은 대상 받은 것이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함께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갖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광교 호수공원 또 IT 글로벌 기업인 삼성 최근에 그 이노베이션 그 뮤지엄을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그
그런 삼성 홍보관과 광교 BT 연구단지 이런 것과 연계한 산업 관광 자원화시키는 것, 그리고 수원역 앞이라든지 이런데 로데오 거리 아주 젊은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행궁 주변 공방거리, 박지성 거리 이런 특화된 테마 거리에 그 또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요. 지동 행궁동 벽화, 또 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수원 8색길 조성 이런 것들에 통해서 수원만의 관광 매력을 재창조해서 이런 수원 화성 방문회를 꼭 성사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수원시 그 행정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인문학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뭐 독서 진흥 운동도 좀 펼치고 계시다는데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책 한 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도서관을 대폭 확충하면서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글판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또 그 인문학 시로 또 바꾸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저는 그 독서 보급 운동으로 그 나라라 책나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책을 세 사람에게 권해주면 그 세 사람이 또 자기 주변의 세 사람에게 또 자기가 감명 있게 읽은 책을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그 이회수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작한 일이고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사회학자 송우근 교수가 쓴 나는 시민인가. 제가 이번 달 3월의 책으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던 책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는 국민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이제 자전적 고백부터 나오는데 지난해 우리가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주 얕은 기반의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반성하고 이것이 미숙한 그 시민들이 국가에 복무하는 국민으로서 반세 이상 동원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4년 4월은 무겁게 세월호로 가라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그 국민의 시대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지향과 스스로에게 반성하는 반문을 하는 나는 시민인가 이 책을 한번 권합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나오신 김에 물론 뭐 시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는 또 앞으로 수원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가시겠다는 뭐 청사진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좋은 말미에 그 요약하는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일자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 갖고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또 소상공인 또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되는데 또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 정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인문학 도시 수원도 계속 추진을 해서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그 사랑받는 시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 사람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초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염 시장의 말대로 수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멀리 수원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